그랬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하루를 못 가? 네. 뭘 해도 쿠데타를 해도 하루를 못 가. 그러니까요. 윤석열도 쿠데타 실패, 네. 권성동이도 실패, 뭐 그랬는데 이 책임을 진 사람은 권영세 하나 있어요. 권영세. 네. 권영세는 이제 비대위원장직에서 이제 물러나고 새 비대위원장직에 35세 초선 김용태 의원을 또 앉혔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젊더라고요. 네, 35세. 35세. 근데 이걸 두고 지금 언론에서는 와 이거 파격이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짓이거든요. 네. 청년팔이. 아. 그냥 청년을 도구화하는 것. 구태 정치인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제일 어린애 누구 없냐? 해가지고 그냥 앉혀놓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끌고 다니는 거. 난 이게 정말 최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봅니다. 최욱 선생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네요. 그렇습니까? 저는 뭐 사실 청년 정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원래 경험 많고 국정을 운영해본 어떤 철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35세의 청년이 선출됐으면 내가 동의해 줄게. 근데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내리 꽂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에이, 그래서 그냥 이미지 조작이지. 비대위원장에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선출 안 됐죠. 비대위원장에. 사실 이거 우리 옛날에 민주당도 그 이상한 청년 데리고 와서 말 많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정치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라는 정당성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미지 메이킹으로 정치하는 거 이거는 정치는 맞는 이벤트가 말이야. 아니야. 컨벤션이 네, 아니야. 맞습니다. 정치는 될 만한 사람, 할 만한 사람,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게 정치예요. 야 확실히 교수님은 니 편 내 편 없이 옛날에 뭐 민주당 잘못한 거 그냥 여기 섞어가지고 그냥 박살 내버리시네. 왜? 걔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으니까. 아이고. 아니 걔가 뭡니까 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옆에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하시네. 안 해도 되거든 이제. 아 이제 안 하시려고요? 진짜? 아니 그 지엽적인 질문입니다만 그분은 요새 잘 안 보이시던데. 그분요? 예. 그분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대표가 한 분 계셨잖아요. 비대위원장. 아, 예.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잊었습니까? 지나간 그 하나의 바람 같은 일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선거 기간에 대선 후보가 당무에 관한 정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가뜩이나 비대위원장인데 이번엔 더더군다나 의미가 없는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냥 유세 과정에서 옆에 서 있는 거 말고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실제로 오늘 보니까 그 요로 오라 해라 해갖고 막 불러가지고. 아이고 그 역할밖에 없어요. 그 김문수가 비대위원장 겸직해도 돼요. 예. 당무 우선권이 후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겸직하고 있는 건데 옆에 김용태 의원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뭐 라운드걸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진짜. 아니 그리고 청년이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는 게 그 그렇지. 탄핵 그 부결됐을 때 탄핵안 그때 다 나갈 때 젊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막 청년 정치 맞아. 하던 사람들도 없어. 다 쫄래 쫓아가 그냥 아니, 나가가지고 그럼. 그 정치에서 조심해야 될 게 대의민주주의에서 조심해야 될 게 당사자 정치예요. 그럼 보건복지부 유아교육과는 유아들이 가서 근무해야 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야 좋은데요. 야 오늘 포괄적으로 한국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고 맞아. 그 속에서 청년 정치, 여성 정치 맞아.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좋은데요 오늘. 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유아교육과 유아 이거 좋았습니다. 좋았어. 네. 와.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섭외 들어가나요? 근데 그나마도 나 이거 칭찬은 아닙니다. 그나마도 김재섭이한테 먼저 연락이 갔는데 김재섭이가 이거를 안 한다 그랬대. 김재섭이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나마도 김재섭이는 이거 안 한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김용태는 한 거야. 김용태. 그렇구나. 아이고 진짜 무슨 청년 정치입니까? 의미 없어. 네. 자 그리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김문수가 부당하게 당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부당하게 당했다고 해서 훌륭한 정치는 절대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 막 썩고 있다고. 그러면 안 이거 돼. 경계해야 돼. 그렇죠. 이거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김문수는 내란 당시 국무위원이었어.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했어. 그렇죠. 그리고 정광훈하고 지금 계속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김문수를 뭐 꽃꽃 문수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꼿꼿한 정치인으로 지금 스스로도 그걸로 장사하고 칭송받고 자랑하고 있는데 네. 그 꼿꼿 문수가 언제 나왔냐?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한테 야 너네들 내란에 책임 있잖아. 맞는 말이잖아. 국무위원들한테 너네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사과해라고 한 거야. 근데 김문수만 안 일어난 안 거야. 일어났어요. 그게 꼿꼿하다는 거야. 그거는 꼿꼿한 게 아니라 뻣뻣한 거죠. 뻣뻣도 그 이상이지. 경직, 뻔뻔, 예. 뻔뻔 문수.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거에서 네이밍을 해준 거네 오히려. 그렇지. 이거는 그러면- 그분 네이밍이야. 그러면서 오늘 본인이 인터뷰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서영교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서영교 의원이 일어나서 인사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을 그나마 지켜준 건데 김문수를 국민의힘 당원들을 또 바보 만드는 말이거든요. 네. 그럼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다 뽑아주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인가요? 당원들을 전체로 그냥 한 번에 나락 보내는 말을 그냥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욕먹을 일이거든. 근데 이거 헷갈리지 말자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 네. 중요해요 진짜. 요거 어떻게 욕 한 번씩 맞습니다. 하실래요? 그 네. 김문수가 박대출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결국 이건 뭐냐면요. 김문수도 똑같이 내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다시 친윤들하고 힘을 합쳐서 당을 장악해야 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제일 손해 보는 거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진짜 바보 된 거야. 한동훈.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지적하자면은 저는 뭐 사실 대한민국에 그 장관이라는 자리가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가 이야기하면은 벌떡 일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그렇죠. 민주당이든 무슨 당이든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민주당 정권 때도 보면은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설전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에게 대해야 된다. 이건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에 들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너무 좋아요. 들었어. 너무 아니, 좋아해요. 방송으로 볼 땐 진짜 네. 별로였거든.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신 분인데 원칙이 있으시네. 원칙이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방어하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임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조국혁신당 입장 난처해질까. 왜? 네. 난처해질 거 없어요. 아니, 그거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나? 네. 아, 예. 윤석열 반대했잖아. 지금 난 계시는 반대했죠. 분. 그럼 매우 반대하셨죠. 매우 반대했어. 매우 네. 매우. 그럼요. 네. 네. 자, 국민의힘은 그런데 진짜 이 소름 돋는 집단입니다. 불과 저희가 금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봤던 장면. 김문수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아섰던 장면. 네네. 우리가 함께 봤죠. 조배숙이랑 막 조배수. 어디가? 신동욱 가지 마. 소리 지르고. 기억나죠? 네. 근데 국민의힘 후보 등록을 마친 일요일에는 김문수가 너무 좋아. 김문수 내가 찾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 네. 소름 돋습니다. 자, 행여나 여러분께서 까먹으셨을까봐 5월 9일 의총장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저 신동 못 가게 하고 저 조배수기가 못 가게 합니다. 너 어디 가냐? 야, 너 어디 가? 지금 계속 소리 지르고 뒤에서 그러네. 이 5월 9일 금요일이야. 네. 금요일. 자, 그리고 5월 11일 일요일 한번 볼래? 그래, 일요일 한번 보겠습니다. 조배수. 찾았다네. 저 표정도. 내가 찾던 사람. 아니 대단해. 와,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권성동이도 아주 예의 발라요. 권성동이. 후보님 알량한 기억입니다. 후보라고 얘기했던 후보. 알량한 후보자리. 네. 근데 조배숙 의원은 당일날 오전에 제가 그 국회 소통관에서 봤는데 호남 지역 그 금요일 날 오전에요. 호남 지역위원장들 뭐 여성위원장 이런 사람들 다 묶어서 김문수 후보 한덕수랑 단일화하라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날 당일날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고 호남 지역 당직자들 싹 몰아서 네. 기자회견했어. 그러고 오후에 어디 가시냐고 맞고 일요일 날 내가 찾던 사람 여기 있었네. 우리 급수정님도 계시던데 급수정. 자, 그러면 네. 이 수준을 아주 여실히 노골적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대파 이수정 선생님. 급수정 선생님 아니야? 급수정 선생. 법원에서 김문수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네. 이수정이 기다렸다는 듯
김문수를 조롱합니다. 네. 그 기각된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 문수야. 네. 어떡하냐 문수야. 자, 이렇게 이제 막 조롱합니다. 예. 그런데 김문수로 다시 또 후보가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러자 바로 태세 전환하십니다.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할 뻔한 상황을 당원분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꼭 대선에서 승리하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회주의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게 기회주의의 자유고 저는 뭐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회주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 줄 서고 불나방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정확합니다. 그런 생각이 창피했는지 듭니다. 요 글은 다 내렸어요 지금. 아, 내렸어? 그래요? 왜? 둘 다 내렸어요. 왜 내려? 언론 이게 좀 다뤄지니까 창피했는지. 자기도 창피하겠지. 창피해서가 아니라 밖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게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안 되니까. 그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매부시 보고 있는 분들의 그런 기준인 거고 왜 제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까지 돌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근데 이게 신기하게 보면 안 되고 좀 전에 비평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이익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제 무슨 행동을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칫 잘못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김문수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까 계속 뭘 저렇게까지 하냐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 파악하기 힘들어요. 저렇게까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별거 아니구나. 그 사람들은 그거를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별거 아니야. 그렇게 봐야 오히려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그래서 사람들. 구성원들이 다 그런 집단들인 거예요. 최근에 제가 국민의힘 직업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관료 아니면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역사성이라든가 아주 포괄적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라는 철학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나는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권에 또 점프해가지고 또 다른 자리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대다수라서 그런 거예요. 지심이 없나 어쨌든 보네, 아예. 그 급수정 선생님, 네. 급수정 선생님은 지난번에 대파 875원의 주역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대파 한 단 875원 합리적이다. 그랬다가 한 뿌리 가격이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라고 이 사태를 마무리하셨던 분이에요. 심리 전문가인데 이성을 잃으세요. 여기에 전문가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는 그 어떤 과장도 없습니다. 네. 아, 이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 한 단이라고 해갖고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 네. 그러니까 한 뿌리 이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했었어. 얘기했어요. 그것도 동영상으로 본인이 스스로 유튜브로 찍어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 했었어. 실제로. 실제. 맞아. 그러니까 그랬다가 윤석열, 나중에 제가 이성을 잃었었습니다. 네. 윤석열 쪽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급 바뀌었을 때 오딩이요. 윤석열이 한덕수가 아니라 김문수로 결정이 된 이후에 올린 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황당하다는 반응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네, 그 거의 결이 말로 같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보세요, 진짜 이 그래요.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김문수를 지지해달라는 호소의 글을 페북에다가 올립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올렸는데 그 노란색 부분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진짜 제정신. 이 제정신이야. 건강함을 보여줘. 그리고 다른 후보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와, 이 뭔 소리야? 제정신이야. 한덕수를 위해서 글을 써놨다가 저 마지막 부분 안 고치고 그냥 써. 아니, 어차피 그런가? 상관없어요. 한 모양이네. 아니, 네. 한덕수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똑같은 얘기 할 네.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나온 거 계속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 가장 고생한 단어들이 자유, 법치, 자유민주주의예요. 고스란히 다 옮겨놓잖아요. 아까 이수정 교수도 그렇잖아요.
대단합니다. 이 입장문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원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김문수여야 되거든. 아. 근데 이분이 싫어할지가 잘 그분도 그냥 예측은 안 돼요. 받아들이겠죠.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 네. 윤석열 좀 나서지 말아야죠. 진짜로 아니 근데 지금 걱정을 김문수는 한다면. 그 윤석열 탈당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죠. 네. 네, 반대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실은 김문수 후보에게 무슨 무슨 서사가 주어졌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저는 그 질문은 당신은 공화국 후보인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출마 가능한 후보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반헌법 내란 세력 뻔뻔 문수에 불과하거든요. 아, 정확합니다. 예. 네. 김문수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51대 49 싸움이 될 것 같으면은 중도의 그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탈당이라든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근데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지율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차기 정치적인 모색을 하니까 그냥 강성 지지층들을 끌고 가는 게 나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좋아. 이렇게 판단한 거죠. 김문수가 그래요? 예. 초광역 텐트를 주장할 겁니다. 초강력 텐트. 초광역. 광역. 광역. 메가시티 텐트를 주장할 건데 네. 그게 왜냐면요. 이준석하고 단일화 이야기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광훈당도 단일화하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원진 당도 단일화하자. 황교안도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합의 가능한 세력들부터 집어넣자 당에.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세력을 당에 집어넣는 겁니다. 황교안 세력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파일을 키워놓고 대선 진 이후에 권력 투쟁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근데 다 그 사람들 그 사람 그러니까 아니야? 다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양만 이거는 합치는 거 빅텐트가 아니라 이너 텐트 만드는 이너 텐트를 여러 개 하는 거 이너 텐트 찢어진 이너 텐트예요. 근데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 절대. 환경 자기 세력들 친위 세력들 모으는 거죠. 그게 명이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휘둘리지 않는데 굉장히 대한민국에 큰 해악이 될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세력들이 과거에는 공론회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정치 세력은 아니었어요. 네. 외곽에서 저런 사람들도 있어 수준이었는데 윤석열 집권 이후로 그다음에 개헌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일원인 것처럼 들어오고 맞아요. 있고 맞습니다. 이번에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가 그 사람들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정치판에서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쫓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장 큰 해악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광훈 당이랑 국민의힘 당이 달라요? 똑같.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정치 지도자들은 다르죠.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르죠. 완전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 대선 치르면은 이제 동네에 조직책이라는 걸 꼽습니다. 그 중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김문수가 싫어하는 친한계야. 거기에다가 정광훈당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치 지도자급 있잖아요. 공동으로 조직책 꼽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국회의원 공천 받는 과정에서 복수해서 경쟁을 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꼭 제가 강조를 또 하고 싶은데 윤석열 내란의 비판적인 사람 중에도 이번 조이대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예, 넥타이 딱 메고 방송에 나가서 이번에 봐라. 이재명 공판 기일 연기해 주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탄핵 얘기하느냐라고 아직도 얘기해. 탄핵 얘기했으니까 연기한 겁니다. 맞아요. 안 했으면은 이거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5월 2일에 이재권이가 얼마나 재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습니까? 네. 5월 1일에 했잖아. 했어요. 그 사람은 빨리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맞아요. 이재권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네. 날짜 바로 잡고 어. 그거 송달하려고 집행관 바로 집행관 그냥 2명이나 파견시키고 맞아. 했잖아.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뭐 탄핵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기일을 변경해 준 거야. 근데 아직도 넥타이 메고 방송에서 법원을 자극하지 마라.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결과만 거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봐라. 연기하지 않았느냐. 왜 자꾸 그렇게 말하냐. 아직도.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봐. 그날 내가 계엄을 내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냐. 그리고 윤석열이랑 똑같은 윤석열이랑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거를 윤석열이 그럼 계엄을 막았나? 윤석열이 내란을 막았나? 국민들과 의회가 콜라보해서 막은 거예요. 아, 그 얘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그 결정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국민이 막은 거지. 맞습니다. 니들이 처음부터 계엄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희대 사태 국민이 막은 거고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민주당과 야당에서 전부 다 지금 야당도 없구나. 다수 여러 정당들 정치인들이 그렇게 탄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엊그제 우리는 탄핵안을 일요일 날 아예 10명 탄핵안 그 공개했어요. 10명 다 한번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어.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된 거지. 맞아요. 무슨 전후 관계 근데- 윤석열이랑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해당되는 사람이 방송에 엄청 많이 나와. 맞아. 저도 아유. 봤어요. 누군지 아니? 예. 이거 그러니까 누구야 누구? 근데 이거는 약간 싸우고 그러던데. 이거 말을 좀 더 아유.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는 사실은 지난해 12월 3일의 개헌보다도 이 조의대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훨씬 더 무섭고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총칼이 들고 오고 헬기가 뜨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알아요. 그럼 막았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잘 보여. 예. 근데 법원의 판결문이라고 한 건 그렇지. 그날 판결 선고하는 거 들으시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몰라. 그리고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맞아.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좋았다. 어쨌든 대법원장이 TV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법원은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그거를 파고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법원의 판결문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해서 괜찮다고 한 후보들만 니네가 뽑을 수 있다. 정치에서. 네. 그리고 그런 식의 판결문을 내놔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법안을 바꾸려고 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형사소법 바꿔야 된다. 이거 막아야겠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의견서로 낸 게 뭐냐면 기억하시죠? 법무부 의견서가 이렇게 쓰나요? 그런 식으로 법을 막으면 뭐냐면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그거로 법을 바꾼다니까 대통령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의견서를 법무부가 했잖아. 법무부가 냈어요. 박성재 진짜 그러니까 한번 만나자. 현재 법무부 법원 그쪽에서 가고 있는 사고 방식은요. 이 기득권 사법부가 항상 국민들이 옥상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준 후보 아니면 니들 정치 못해. 아, 그걸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나 흥분했어. 미안해.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흥분해야 돼. 이거는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언론이 좋아해요. 아니 뭐 참 기계적 균형을 네, 뭐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 맞추게 라는 거지. 보이잖아. 예, 예. 왜냐하면 윤석열은 비판하거든. 윤석열을 비판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넥타이 딱 메고 와가지고 법원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뭔가 균형을 맞추는 멘트 같잖아. 근데 언론이 좋아해. 근데 잘 보세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 편을 들으라고 하는 거지 국민으로부터 독립해서 제멋대로 하라고 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닙니다. 똑똑하시네. 좋다. 저 매부서가 다룬 얘긴데 똑똑하시네. 이야, 신장씨 똑똑하시네. 먼저 하신 분이 더 똑똑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여기서 배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법치주의라는 것도 뭐냐? 왕이 인치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보호하게 만든 게 법치주의인데 법을 갖다 대고 그냥 야 법대로 해 문구대로 해 오히려 오직 그 법을 해석하는 건 우리밖에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나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법부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그 역사 속에서 역사책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프랑스 혁명 때 앙샹 레짐 해서 그 루이 16세가 먼저 권좌에서 끌어내려져서 목이 쳐졌을 것 같죠? 아니에요. 법관들이 가장 먼저 끌어내려졌어요. 국민들로부터. 왜? 법관들이 그때 왕하고도 막 싸웠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과 귀족들에게 또 유리한 판결을 계속합니다. 국민들한테는 불리한 판결하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은 그냥 자기 기득권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해서 법복 귀족이라고 불렀고 루이 16세보다 먼저 권좌에서 끌어내려진 거는 판사들이었다라는 점을 지금 사법부
계신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확실히 그 넥타이 안 맨 사람이 마음에 들어. 안 냈네. 왜 넥타이 매는 뭐 죄야? 왜 자꾸 유일하게 넥타이 맨 사람이 저기 있네. 아니 그리고 좋은데요. 아까 언론 문제를 짚었으니까 후보들이 정치인을 하겠다고 나왔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공약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팩트 체크도 하고 비판도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렇죠. 그때 판결문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보들 우리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언론 왜 필요해? 이 바보 같은 언론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매불쇼가 조금 어쩌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 얘기를 너무 안 해. 그러니까 네. 너무 아니 솔직히 이거 만약에 민주당에서 문제 삼으면 이건 좀 문제가 될 만큼 너무 안 해. 아까 얘기했잖아. 공정성 편향이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같은 별로 만들어주는 게 네.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2초만 할게요. 2초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출정식이 있었죠? 네, 오늘 청계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